제가 그린 퓨처 셀프는 뭐냐면은 영어를 가지고 내가 좀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영어가 내 잡의 일부일 때 가장 좀 빛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티칭이더라고. 강력한 그 퓨처 셀프가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수업 마치면은 그 빈 교실에 저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의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벽 보고 이코노미스트 3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읽었어요. 정말 음미하면서. 그만큼 저의 그 영어에 대한 열망, 딱 하나의 옵션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나를 인류로 인정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이 분야의 인류라고 생각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제 자신에 대한 퓨처 셀프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예전 영상에서 제가 약간 중창단 이런 것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거의 평생을 개인 사업을 하셨어요. 장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바라지는 많이 해주셨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보다는 뭐 예전 어른들이 다 그랬듯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런 약간의 잔소리?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목적의식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가방만 메고 다니는 학생,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늘 딴 생각을 했어요.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도 내신이 워낙 안 좋아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간신히 정말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에.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항상 그 사실이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저만의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대학 가서도 약간 방황을 좀 많이 하다가, 이건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했냐면 그 생명보험, 생보사에 영업을 했습니다. 왜냐? 마땅히 취업이 잘 안 돼요. 학점도 개판이고. 근데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요즘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이고 안전장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식이 좀 지금보다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생보사는 그래도 뭐 나름 자기들 딴에는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을 우리는 영업사원으로 쓴다, 뭐 이런 어떤 하이엔드 전략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근데 그래도 인식이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오늘 모두에 꺼내는 이유는, 그게 상당히 제가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꽤 견딜 만큼 견디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저는 마음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꿈을 조금씩 키워간 거죠. 그러면서 아주 먼 미래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그냥 통역사 하면서 살지 뭐. 그래서 그 퇴사를 하고 영업일을 그만두고, 결국에는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이 있는 게 있으면은 잠시 영업을 하더라도 결국 그거를 그만두고 그 일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영어를. 그래서 결국 통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이제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은근히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나를 탑티어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탑티어가 되고 싶었거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번역대학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삼수했다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통대를 준비할 때는 남자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기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해야 돼. 결국 다행히 저는 이제 합격을 해버렸으니까 한국외대. 이제 그 차선책이라는 종이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그린 퓨처 셀프는 뭐냐면은, 통번역사의 직업 특성은 어쨌거나 내 일은 아니거든. 이제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삐까뻔쩍하는 그 회의장에서 통역 번역을 하더라도 결국 남이 스마트폰 만드는 거, 현대차가 신차를 출시하는 그 본질적 상품을, 정보를 가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가 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영어를 가지고 내가 좀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영어가 내 잡의 일부일 때 가장 좀 빛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티칭이더라고요. 이제 그걸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유회사에 있을 때도 결국 나오게 된 본질적 이유는 내 꿈을 쫓아서 움직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퓨처 셀프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 그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만두게 되더라고. 그리고 결국 교육 쪽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뭐냐면은 옵션이 많은 사람은 은근히 디스트랙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기에 좀 어렵다는 것이죠. 내 능력 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간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렇다고 해서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뭘 딱 한 번 보면 캐치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요. 학교 다닐 때도 쌤이 한번 뭘 설명하잖아. 못 알아들어. 두 번, 세 번 들어도 겨우 알아들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지, 소위 말해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겠어요. 영어는 좋아하지. 그러면 취업은 뭐 아주 좋은 회사에 하기 힘든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통대였던 거죠. 결국. 왜 통대가 좋았던 줄 아세요? 통번역대학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은 학점을 안 봐. 학점 제출을 안 해도 돼. 두 번째, 학부를 어디 나왔건 상관이 없어.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어플라이 할 수 있어. 저에게는 엄청난 메리트. 그리고 유일한 선택지였고요. 그것도 약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였던 거죠. 따라서 제가 시험에 떨어져도 또 재수를 하게 되고 삼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강력한 그 퓨처 셀프가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삼수하는 그 해에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게 그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학원에 가면 정신적으로 좀 버티기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발표를 했어. 근데 영 못한 거야. 그러면 그 데미지가 3교시까지 보통 수업이 있는데 1교시 때 그 데미지를 입으면 2, 3교시가 집중이 안 돼. 두 번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업 마치면은 그 빈 교실에 저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의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벽 보고 이코노미스트 3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읽었어. 정말 음미하면서 정말 농축적으로 이 기사에 사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저도 어쩔 수 없었죠. 누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읽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치 입시 설명회에서 합격 수기를 서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고 제 말은 그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었던 저의 열망, 그 열망이라는 말이 퓨처 셀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퓨처 셀프에서 하는 말이 필요보다는 그 열망이 한 단계 앞서는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암이라고 해서 그 암의 그 영역이 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라고 이제 읽었는데 저는 암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열망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그 영어에 대한 열망 굉장히 셌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통대도 결국 입학을 했고 졸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 생활도 했지만은 결국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도 그 열망이 저를 끌어당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인가?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유명한 연설은 지금도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교본으로 삼는 대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인생은 다 살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츠 그거들을 연결시키면은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망 또 그 퓨처 셀프 미래가 내가 반드시 이런 인물로 커리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통대 입학식이나 통대 재학 시절이나 졸업할 때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어떤 행보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근데 조금씩 하니까 좀 각이 잡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통역대학원 동기랑 며칠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 종각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보고 축하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가 축하하냐? 오빠는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같다. 즐기는 것 같다. 그리고 한우물을 봤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외도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영어 쪽에 오고는. 그러고 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누구에게는 아무나 요즘 뭐 책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뭐 책 쓰면 되지.
너도 책 한번 써봐. 전자책이라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그 책에 어떤 깊이와 밸류가 있는 책을 쓰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더 훌륭한 책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오빠는 그 열망을 따라서 옛날부터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냐. 영어 쪽으로 한번 정말 성공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제가 30대 때부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금융 쪽에서 회사 생활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나는 남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오빠는 오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다. 그런 얘기 기분은 좋았어요. 꿈을 품었던 그거대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시발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딱 하나의 옵션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독자분들이나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에게는 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감추고 싶은 얘기란 말이에요. 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또 하나 생각난 게 제가 회사 생활 퇴사하기 좀 전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 오디팅을 받아요. 내부 감사라 그래서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한번 거르는 거죠. 내부적으로 internal auditor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걸 certified internal auditor라고 그래서 내부 감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쪽 그 미국의 오디터 두 분이 아시아계였어요. 영어가 네이티브인 바이링구얼이에요. 싱가포르 분 그 출신들이었는데 저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자꾸 제가 통역을 하니까. 저보고 어느 날 술 마시면서 제가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 한번 CIA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나보고.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면 자기가 미국 그쪽에 좀 소개를 해주겠다. 그쪽 회사 입사하는데 자기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를 좋게 봤던 모양이야. 그래서 교대 앞에 회계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로 등록했어요. 1년치 몇백만 원 주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회계 기초부터. 근데 역시 저는 명확한 퓨처 셀프가 아니면 안 하게 된다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인터널 오디터가 내가 원래부터 꿈꾸고 내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something I can be passionate about, 정말 passionate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미국의 회사가 되게 메리트가 있어서 그 외부적인 메리트에 꽂혀서 그거를 준비하게 된 거거든.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계속 강의도 결석하게 되고 거기서도 거기는 어떠냐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그게 그때 당시엔 지금은 엄청 큰 학원이었는데 그때는 좀 신생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그 녹화를 한 걸 인강을 열어줘. 무료로. 서브비가 발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도 맨날 나는 어땠냐면 한 달만 더 열어주시면 안 돼요?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맨날 미루는 거야 내가.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저는 인터널 오디터가 내 사실 그림이 없었어. 갑작스럽게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선명하지도 않은 그 미래를 그리니까 열심히 안 하지. 그런데 영어 티칭은 사실 그 전부터 내가 꿈꿔왔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퓨처 셀프가 명확해지면은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중간에 distraction, 다른 유혹들 이런 거 많겠지만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니까. 나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 남은 나를 인류로 인정 안 할 수는 있어요.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은.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이 분야의 인류라고 생각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는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영어 학습자들은 저를 인류로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좋은 선생님도 계실 테고.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인류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했던 아까 전에 그 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인류가 될 자신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one of those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런 성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고 삐까번쩍하는 정말 광화문의 파이낸스 그 센터인가? 그 멋진 건물에서 근무하더라도 내가 주역이 아니라면 연봉이 뭐 3, 4억을 주더라도 난 좀 별로 안 땡기더라고. 지금도 뭐
좀 성향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어느 미래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뭐 시장에서 무조건 탑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되게 PD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상스퀘어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사실 굉장히 보람 커지거든. 그러면 사실은 윗선에서도 그거 다 눈치채거든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조직에서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막 그냥 귀찮아하고 막 싫은데 막 이런 건 다 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 생활 때 좀 그랬어. 소극적이었어. 나는 조직이 좀 안 맞더라고.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난 내 체질이 아니야. 회의가 잦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막 불필요하게 많은 회의는 그지? 근데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